장원급제한 아들의 이름으로 산 사내. 조선 중기 한성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흠잡을 데 없는 집안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대문은 늘 단정히 닫혀 있었고 안채에서는 웃음소리보다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가풍은 엄격했고 말보다 기록을 믿었으며 무엇보다 혈통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핏줄은 곧 사람의 값이었고 그 값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다는 것이 그 집안의 오래된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안에도 문서에도 족보에도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자 이도겸이었습니다. 도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자로 태어난 이도현.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자랐고 같은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글을 배웠고 도겸은 마당에서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도연이 책장을 넘길 때 도겸은 바람에 날린 종이를 주웠고 도연이 먹을 붓을 닦을 때 도겸은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밤이면 서재의 등불은 늘 꺼지지 않았고 도겸은 문 밖에 앉아 형이 외운 답안을 조용히 따라 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부라는 걸 도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배워도 소용없다. 아버지 이참판은 마치 날씨를 말하듯 담담한 얼굴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글을 잘해도 세상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거짓은 아니었고 도겸은 그 사실을 너무 이른 나이에 이해해버렸습니다. 28, 도연은 마침내 과거에 응시했고 그해 장원급제를 합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고을 전체가 술기운에 잠겼습니다. 이참판의 집 대문은 닫힐 틈이 없었고 축하 인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성에서 돌아오는 길 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혔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시신은 없었고 증인은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장원급제의 교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피보다 더 무거웠. 사흘밤을 세운 끝에 이참판은 결단을 내립니다. 도겸을 부르라. 도겸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참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듯 시선은 늘 어딘가를 비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도연이다. 도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명령인지 저주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은 장원을 잃을 수 없다. 네가 대신 살아라. 내 이름은 버리고 내 삶도 버려라. 그날 이후 도겸은 형의 옷을 입었고 형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그날 밤 조용히 죽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원래 글을 잘했고 도연보다 더 신중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장원은 역시 다르구나. 벼슬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도겸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용히 조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도 어디선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을 올라 마침내 정삼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날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참판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날 종친과 대신들이 모였고 집안은 예에 맞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사를 마치려던 순간 백발의 노비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은 유언을 들은 자입니다. 모두가 말렸으나 노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원은 진짜 아들의 것이었다. 그 순간 장내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노비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은
강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대감께 맞아 죽었습니다. 이참판은 서자가 과거 답안을 대신 써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문의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덮었고 서자에게 아들의 삶을 씌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훔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훔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로 이도현은 죽습니다. 그날 이후 도겸은 벼슬을 버리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원급제한 아들이 스스로 죽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서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름 없는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끝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